우리는 유능한 리더를 뽑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늘 실망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여러 리더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리더가 있고 회사에도 리더가 있으며 국가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CEO가 리더이고 많은 조직과 단체에는 장이 있으며 국가의 경우 대통령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아마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능한 리더를 바란다고 할 것입니다. 혹은 선한 리더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능함과 선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은미, 즉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은 돈과 외모와 좋은 집이나 물건 같은 감각되는 물질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곧 욕망이며 유능함의 기준이 됩니다. 혼은 아름다움과 유능함을 지향하기에 무능함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이제 리더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리더로서 유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높은 자리에 쓰며 무능한 사람은 정리합니다. 그 결과 조직과 단체는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국가는 처음에는 힘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더 번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로서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쓰고 유능한 사람을 내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높은 자리를 환관이나 친인척 같은 무능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차지한 조직이나 국가는 힘이 쇠퇴하고 결국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능한 리더는 반드시 피해야 할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위해 유능한 이를 리더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일까요? 유능함만을 추구하는 세상은 적자생존의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무능한 사람은 배척되고 생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와 닮아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항상 가장 유능한 개체가 리더가 됩니다.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빠르거나 가장 덩치가 큰 개체입니다. 그로 인해 무리는 더 강해지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약한 개체는 도태되고 무능한 개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런 세상을 오래 견디기 힘듭니다. 영은 선, 즉 선함과 올바름을 지향합니다. 선함이란 감각적인 물질적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떻든 능력이 좋든 부족하든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리더로서 선한 사람은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함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선한 리더는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능함을 통합하기 위해 무능함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리더는 무능한 리더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할 때 선할 수 없습니다. 유능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선할 수 있습니다. 유능할 때 무능함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무능할 때 유능함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능해져야 합니다. 유능함을 충분히 체험한 이후에야 우리는 그 유능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보다 무능한 사람을 용납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선함과 무능함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리더만 선택해서 유능함과 무능함을 모두 통합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선함에만 치우치면 유능함은 점점 무시됩니다. 우리의 영은 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혼의 욕망과 유능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조직은 혼의 유능함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활력과 긴장, 그리고 성장의 동력도 사라집니다. 그때 다시 유능함이 돋보이는 사람이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함은 고정되면 다시 유능함이라는 욕망의 방향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 사회의 본질도 결국 힘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유능한 이를 리더로 뽑아야 회사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한 대통령을 뽑아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이는 선함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시대의 반대급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등과 인권과 환경을 강조하며 혼 차원의 유능함과 물질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직과 사회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지금 유능함을 외치며 서로 대립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드는 흐름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선함이라는 한 극단에서 욕망과 유능함이라는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저마다 강한 리더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리더가 될 때 처음에는 효율적이고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곧 그 세상 역시 우리가 바랐던 세상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과 긴장은 고통과 피로를 낳고 그 고통과 피로 속에서 유능함은 무능함으로 순환합니다.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에 지칠 때 우리는 또다시 선함을 향해 달려가려 할 것입니다. 선함과 유능함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순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반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의 반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의 차원에서 끝까지 성장했고 의식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선함과 유능함 두 극단의 체험을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 시계추는 너무 무거워졌고 극단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과 혼의 차원을 한 번 더 넘어가야 합니다. 진리이자 전체인 하느님의 자리, 신성의 차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원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함과 유능함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순환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순환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